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찾아들 강추위에 대비해서 신경 쓸 게 많지만요. 특히 수도 계량기 동파 우려가 없는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상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요.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겨울에 발생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를 분석해보니 동파 원인의 97%가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보온이 미흡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파 예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과 한파가 겹쳐서 장기간 집을 비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 기존 2, 3일 전에서 이제는 7일 전부터 동파 예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계량기 보온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미리 해두시는 게 안전하겠죠. 서울시의 경우는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 예방과 복구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고요. 또 특별 관리가 필요한 31만 세대를 선정해서 맞춤형 보온 대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수도 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관할 수도사업소 등에 신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진통제가 어떤 약인지 이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인공지능 발달로 늘어나고 있는 SNS 사기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이들의 어업 활동이 등재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여성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전통적인 생계형 어업인데요.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전복과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잠수 작업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런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제주도를 중심으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 비염 때문에 심하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작두콩을 차로 마시면 비염에 좋다고 해서 작두콩 차를 상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두콩 꼬투리가 항알레르기 효능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농가에서 작두콩 꼬투리가 틈새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는데 이 항알레르기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작두콩의 정식 명칭은 도두콩입니다. 네. 도두콩은 외래에서 도입이 되어 국내에 토착화된 작물로 작두날같이 넓고 꼬투리가 큰 것이 특징인데요. 예로부터 비염이나 염증성 질환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인간에서는 콩과 콩이 여물기 전에 꼬투리를 활용해 왔습니다. 도두콩 꼬투리는 맛이 구수해서 잘 말린 후 덮어서 차를 만들어 판매됐으나 2006년에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이 되어 식용 불가로 분류되어 제조 판매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식용 근거와 안전성 관련 과학적 자료를 확보해서 17년 12월 도두콩이 여물기 전에 어린 꼬투리를 식품 원료로 고시 등재해서 식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작두콩이 아니다. 도두콩이다. 이게 진짜 이름이고. 네. 네, 그러면
그 도두콩 꼬투리의 항알레르기 효능 어떻게 입증을 한 건가요? 네. 그 알레르기를 유발한 쥐에 도두콩 꼬투리 추출물을 4주 동안 먹인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과 그 면역 글로불린 2가 각각 17%, 53%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혈중 항염증 면역 조절인자인 인터페론 감마는 71% 증가했고 염증 사이토카인인 인터류킨 4, 인터류킨 5의 분비량은 44%, 45% 각각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도두콩 꼬투리는 체내 알레르기를 유발할 때 염증 억제 사이토카닌 분비세포를 활성화를 시키고 염증 유발 사이토카닌 분비세포의 활성은 억제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서. 예.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세포는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의 활성은 억제한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면역 세포의 활성 조정 기전을 분석한 결과 염증 억제 사이토카닌 분비세포 분화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됐고 네. 염증 유발 사이토카닌 분비세포 분화 단백질 발현이 감소를 하면 면역세포 활성도 줄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를 했고요. 네. 특허 출원도 완료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 소과된 식생활 등으로 비염, 피부염 등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증상 완화하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두콩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 더불어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제 농촌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겨울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는 오늘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 지역에 눈 또는 비가, 그리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습니다. 기온이 내일까지는 아침 영하 4도에서 5도, 낮 기온은 7 내지 15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후에는 아침이 영하 1도에서 9도, 낮 기온은 8 내지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16일 목요일에서 17일 금요일은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서 강수 구역과 시점이 바뀔 수 있으니 계속 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요? 네, 이제는 전국적으로 벼 수확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내년에 사용할 지역에 맞는 우수한 벽시 종자를 조기에 확보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벼 보급종 종자는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품종의 특성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시군 단위 신청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니까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품종으로 바꿔서 재배를 하시거나 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재배할 농가에서는 품종의 적응 지역, 그리고 비료 주는 양,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특성에 유의해서 품종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특히 자가체중 종자 또는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할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 내에 좋은 벼 종자 확보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감자, 고구마 등 밭작물들 어떤 관리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시설 재배 감자의 경우 씨감자가 휴면 상태에 있으면 감자에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휴면 상태에서 깨워줘야 합니다. 남부지방에서 가을 재배로 채종한 이기작 품종을 종자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확 이후부터 18 내지 25도씨의 실온에서 보관을 하면 휴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휴면 상태 확인 방법은 씨감자를 심기 전에 18 내지 25도씨 실온에서 1 내지 2주간 둔 후에 감자에 싹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고구마의 경우에는 저장 온도가 높아지면 호흡작용이 왕성해져서 양분 소모가 많아지고 싹이 터서 상품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는 12 내지 15도씨 그리고 습도는 85 내지 90도씨의 저장 조건에서 저장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또 본격적으로 겨울인데요. 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채소들의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겨울철 환경 관리와 보온력 향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보일러 등 난방 시설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방용 연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교차에 의한 시설 내에 안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창과 천정창 대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생육 저하와 생리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온력 향상을 위해 보온과 단열 성능이 우수한 피부복제를 사용해 주시고요. 피복 층수도 높여주고 방열 틈새도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에 예찰을 실시하고 발견 즉시 방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해충이 발견되면 3 내지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성분이 다른 약재를 뭔가를 살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이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약이라고 볼 수 있죠. 진통제에 관한 얘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약 먹는다고 하면 보통은 진통제,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통제에 대해서 알려고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냥 진통제는 진통제 아닙니까, 약사님? 네. 근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참 제가 약사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런 건데 네.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먹고 그냥 흔히 찾는 약인데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통제 얘기를 준비한 것도 있고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진통제는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손에 가시가 박히면 당연히 아프죠. 네. 네. 근데 왜 아플까 하는 생각을 잘 안 해보시잖아요. 그쵸? 가시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네. 왜 아플까? 왜 아플까? 이게 우리가 좀 심오하네요, 갑자기. 사탕을 먹으면 네. 단맛이 느껴지고 네. 이제 라디오를 켜면은 지금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근데 왜 달까? 네. 예를 들면 사탕을 네. 먹고 왜 달까? 그거는 설탕 수용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혀에. 네. 그다음 귀에는 소리 수용체가 있고 통증도 뭔가 그런 게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게 있습니다. 정말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요. 네.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염증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요. 예, 예. 네, 이 염증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통각 신경에서 이 염증 물질을 느껴가지고 아야 하면서 신호를 이제 뇌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단맛이라든지 소리처럼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이 나오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럼 왜 나오냐? 네. 그냥 몸이 다치면 자동적으로 그 다친 부위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몸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치면 그냥 염증 물질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 그런 증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아까 말한 그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그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진통제. 맞습니다.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픈 상태면은 이미 그 물질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멈추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미 물질 좀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아픔을 느꼈다는 거는 이미 아픔을 느끼게 하는 염증 물질이 그쵸. 나왔을 건데 예. 이거를 이거를 더 안 만들어주게 하면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막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뭔가. 없애주는 게 아니고 안 나오게 한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얘들이 다행인 거는
가만히 놔두면 금방 지들끼리 분해가 돼서 사라집니다. 염증 물질이요? 네, 염증 어. 물질이 한 번 나와서 계속 있으면 사실은 한 번 부딪히면 계속 아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겠네요. 그거를 안 하고 자동적으로 좀 분해가 되도록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문지방에 갑자기 발을 빻았다.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예.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괜찮아지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손에 가시가 박힌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고 예. 손에 있는 상처가 계속 그대로 있으면은 계속 염증 물질이 생길 나오겠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어주면 상처가 있더라도 이런 염증 물질이 더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걸 막아주는 약인 거죠. 그래서 통증을 진정시키고 다스리는 약이 되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 이제 통증이 생기면 그러면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죠. 예, 계속 통증 아픈 물질이 것보다는. 나오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어르신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이제 그 아픈 거 그거 아픈 거 가지고 뭘 약을 먹냐 이러면 그냥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네, 들었는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별로 좀 미련한 태도인 거죠. 진통제는 아프고 나서 이 염증 물질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아프기 시작할 때 최대한 빨리 먹어야지 더 이상 염증 물질이 안 나서 덜 아프게 끝나는 거니까. 근데 또 진통제는 별로 막 그런 내성 같은 게 있는 약도 아니라 가지고 언제든 편할 때 아플 때 드셔도 되고. 근데 이러면 좀 그런 거죠. 이제 아니 아플 걸 어떻게 예상하고 먹을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아프니까 먹는 거니까 네. 그럼 최대한 빨리 먹으라는 건데 어떤 통증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게 그렇죠? 여성분들의 경우는 네. 예. 매달 정해진 시간에 예. 우리가 통증을 겪게 되는 생리통을 네.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여성분들이 괜히 약 많이 먹으면 내성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안 드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안 아파도 내가 평소에 생리통을 좀 심하게 앓는다 하시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그렇게 먹잖아요. 네. 그것처럼 진통제를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성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하루 종일 통증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미리미리 드셔주는 게 통증 관리에 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너무 네. 좋네요. 예.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하면 괜히 참지 말고 바로바로 빨리 먹는 게 낫다. 그러면 진통제는 그 종류를 생각할 필요는 없나요? 이것도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진통제 그냥 사서 약국에서 사서 먹는 진통제는 크게 두 종류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해열 진통제. 그래서 해열이란 말은 당연히 열을 낮춰준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타이레놀이 이제 해열 진통제 계열에 속하는 약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열을 낮추고 그다음에 통증을 완화하고 하는 거에 똑같이 작용되긴 하지만 염증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염증 물질을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네.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걸 설명드리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네. 대신에 타이레놀은 열나고 두통이 있을 때 조금 더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어디 다치면 붓고 그 땡땡하게 부어서 아픈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럼요. 상태. 아니면 이제 치통 같은 게 있으면 아. 이가 막 붓고 잇몸 붓고 예.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이럴 때도 나는 진통제는 타이레놀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뚱뚱 붓고 이런 염증은 잡아주를 못하니까. 그래서 머리 아프거나 열날 때만 이제 해열 진통제를 예. 드시고 반대로 그럼 염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 쓰는 게 소염 진통제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진통제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소염이랑 염증을 줄여준다는 말이고 네. 이제 특히나 몸살 났을 때 참 좋거든요. 몸살이라는 게 사실 온몸이 찌뿌둥하게 아프고 좀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소염 진통제가 들어요? 네, 그게? 소염 진통제를 먹었을 때 가장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게 몸살이라 가지고 몸살에 찌뿌둥하고 아프다 했을 때 뭐 타이레놀 드시지 마시고 이때는 반대로 먹었네요. 네, 저거?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네. 그런 약들을 먹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지엔이라든지 이제 탁센 같은 성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프록센이라든지 네. 요런 것들을 드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품이 워낙 다양하게 많습니다. 타이레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약사님 제가 지금 몸이 좀 이렇게 몸살기가 있고 좀 힘든 것 같다 하면은 소염 진통제를 알아서 골라주실 거예요 제품을. 그래서 그거를 드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기들 열감기 걸렸을 때 약을 2종류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약을 꼭 2종류를 드시거든요. 네, 선생님들도. 그래서 예. 하나는 해열 진통제고 하나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둘 다 먹어야 되는군요. 아이들.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간격을 두고 번갈아서 먹으면 열도 잡고 몸살 기운도 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하는 건데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이제 너무 상승 효과가 나기 때문에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염 진통제도 먹고 좀 있다가 해열 진통제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몸의 열도 잡고 그 몸살 기운도 잡아주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류에 따라 작용이 다르다는 거. 근데 약사님, 통증을 없앤다고 하면 사실 마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마취랑 진통제는 그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 맞습니다. 정말 학습이 빠르시네요. 아닙니다. 금방 까먹어요. 근데 이 통증이 신호가 신경을 타고 뇌까지 이제 통증 신호를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통제와 마취제는 이런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걸 막는 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물학으로 막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우,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끔 집에 막 누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누전된 곳을 찾아서 막아줘야겠죠.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뭐 선풍기가 갑자기 누전이 됐다. 그러면 거기다가 절연 테이프를 감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진통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픈 부위에 있는 그런 것들 막아주는 것들이고 더 전기가 새지 않게. 네. 그러면 마취제는 뭔가요? 하면 그냥 이거는 두꺼비집을 내려버리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전기가 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전달하는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만 골라서 차단하는 거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감각은 다 차단해버리겠다. 그냥 마취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서 마취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는. 그래서 마취하고 진료받으면 하나도 안 아프죠. 근데 대신에 되게 얼얼하잖아요. 그 그렇죠. 부위가 아무 느낌이 없이. 그러다가 마취가 풀리면은 아야 아픈 게 계속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두꺼비를 다시 올리면 누전이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통제를 같이 꼭 미리 드셔주셔야지 그 부위에 염증 물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꼭 벌충을 해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증의학과나 이런 데서 주사 맞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주사인가요? 그거 맞으면 막 통증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얼핏 들은 것도 같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이제 특히나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 뭐 관절염이 있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그럼 하루 종일 계속 약만 먹어야 되냐? 이거 네, 너무 그렇죠.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시술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요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진통제를 아픈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 진통제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그 진통제를 약을 먹으면 이게 온 몸에 고르게 가지 아픈 부위만 약이 몰려서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다 집중을 해서 진통제를 주사로 맞아주는. 네, 그러면 더 효과가 크겠죠. 염증 물질이 덜 생기는. 네.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먹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빠르고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는데 스테로이드를 써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테로이드 뭐 너무 많이 쓰면 해롭다 이런 네, 얘기는 많이 많이 참 들었어요. 듣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테로이드는 모든 종류의 염증을 다 차단하는 굉장히 강력한 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염증 물질 프로스타글란딘만 딱 막는 게 아니고 그냥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종류의 염증을 다 막아버린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아픈 부위에 주사를 맞으면 당연히 염증이 없어지니까 아픈 효과가 없어지겠죠. 네. 굉장히 강력하고 필요할 때는 꼭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이제 몇 안 되는 내성이 생기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점이 있군요. 네, 이걸 너무 자주 맞다 보면은 거기에 내성이 생겨서 다른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상처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참 안타까운 말인데 동네에 거기 가서 주사 맞을 때 정말 용하더라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선생님들이 좀 양심 없는 분들 일부 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스테로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은 당연히 처음엔 증상 좋고 괜찮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 약이 안 듣거든요. 그러면 백약이 무효해지는데 가서 따져봤자 나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인지는 확인을 하시고 좀 긴 간격을 두고 한 번씩 가서 정말 심할 때 맞는 거지 이걸 매달 가서 맞는다든지 용한데 가서 맞는다 이러시면 참 곤란하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마지막 얘기는 진짜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아픈 상황에서 그런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그 진통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실제 늘고 있다는 SNS 사기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뭐래요? 일단 오늘 뭐 SNS 사기 피해도 신기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 일을 벌였습니까? 이거 네, 무슨 맞습니다. 일을? 예. 일단 뭐 희대의 풍운하겠죠. 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네. 또 AI에 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본인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밝혔어요. 한마디로 이제 챗GPT 같은 거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은 그록입니다. 그록. 네. 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뭐 GROK라고 해서 네. 사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저도요. 네, 이게 그냥 단어가 이해하다, 공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런가 처음 보다 들어보는 생각이 거죠. 들기도 네. 하고 일단은 이 AI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생성형 AI가 되게 많잖아요. 뭐 챗GPT, 뭐 클로버 X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유머 감각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들어가 보려고 해도 뭐 그냥 베타 신청만 되는 거고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 AI가 이렇게 웃기다라면서 웃기다고요? 네, 웃기다면서 재밌다고? 네네. 네. 유머스럽다라고 오. 하면서 네. 자신의 SNS에다가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 네. 근데 어떤 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사실 일단은 이게 유머라고 했지만은 이게 미국식 유머인 건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유머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질문입니다. 네. 코카인 제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줘. 네, 이게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 네, 질문부터가 뭐 깜짝이야. 좀 네. 이상한데 네. 어쨌든 그러게 대답은 단계별로 이제 알려주는데 네. 첫 번째 먼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코카인 제조법을 가져올게라고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알려줘 단계별로 네. 진짜로. 진짜 알려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담이야. 실제 코카인은 만들지 마. 불법이고 위험해. 라는 걸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아 뭐야? 예. 이게 농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네. 근데 그 인공지능 말하는 느낌이 약간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과 비슷하지 않나? 네, 뭔가 맞아요.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곧 정식 이제 출시가 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뭐 3개월 만에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역시 일론 머스크는 약간 마케팅적으로 천재가 아닐까. 대단하죠. 그 네, 부분은 나는- 인정합니다, 맞아요. 진짜. 예.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소유한 이제 SNS에다가 프리미엄 구독자들한테 먼저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누리꾼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닮을 꼴 같은 이런 AI 서비스 때문에 벌써 이제 떨고 있다. 또 어떤 또 이슈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떨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이번에 AI 챗 GPT 같은 이런 AI 서비스들의 MBTI를 약간 조사를 해봤어요. AI 서비스들의 MBTI가 있습니까 또? 네, 예, MBTI 예. 같은 경우도 예.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서 논문을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MBTI로요? 네, 이제 어이구. 바이트댄스라는 것은 틱톡 아시죠? 네. 틱톡 만든 모회사예요. 그래서 그 모회사에서 각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AI도 한마디로 성격이 있다. 그죠? 오. 그래서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ENTJ 지휘관형이고요. 예. 그다음에 GPT-4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건축가형 INTJ.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 그룹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네, 그룹을. 해보니까 ENTP가 아닐까. ENTP는 한마디로 네. 말빨 좋은 노빠꾸 바나가 어? 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누가 떠오르는데? 딱 머스크가 떠오르는데.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AI의 성격이 있으니까 네. 당신과 잘 맞는 성격의 AI를 골라 써라. 이런 건가요?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오. 궁합이 맞는 이제
그 MBTI가 있으니까. 오, 저는 네. 챗 GPT가 맞는데요. 아, 네. 그래도 아이 스타일이 맞아서 그렇구나. 뭐 어떤 게 또 있나요? 요즘 AI 수준을 네. 좀 보여주신다고. 맞아요. 네. 일단은 지금 AI 얘기가 나온 김에 AI가 계속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공개되는 게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 오늘 이제 제가 간단히 하나 또 만들어 왔어요. 어떤 걸 만들어 사실 오셨어요? 영상으로 보면 더 좋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오늘 라디오기 때문에 네. 네, 소리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로 뭐를 듣죠? 네, 일단은 피디님이 틀어주실 거예요. 일단 들어요.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송태민 소장님의 아바타예요. 소리만 들려드려서 아쉬워요. 2분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그 사람의 제스처, 표정, 입모양, 얼굴, 그리고 목소리 톤, 말투까지 그대로 복제가 가능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지금 한 2초 동안 속았어요. 네. 저 같은 사람도. 근데 이야. 이게 네. 제가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영상으로 보면은 제가 말할 때 손 제스처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따라해요. 따라하고. 근데 말할 때 특징을 정확히 잡았네요. 네. 그다음에 말할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전다라고 하죠. 아니야. 막 이것까지 AI가 학습을 그러니까 해요. 저는 네. 똑같은 마음인데요. 그 호흡 방식을 똑같이 이 친구가 안 해요. 그거에 놀랐어요. 어디서 쉬고 어디서 말하는지를 그대로 복제를 하네요. 와, 신기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약간 네. 무섭죠. 사실. 무섭죠. 네, 이거가 사실 2분짜리 영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그대로 카피가 사실 가능한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그 최근에 그 기시다 총리 그 이슈가 된 기시다 네. 총리 AI 가짜 뉴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 AI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기시다 총리의 외설적인 발언 한 것처럼 나온 거. 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예. 지난 2일에 이제 SNS에 올라오자마자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진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입모양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도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사실 이거 뭐야 완전 가짜인데?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이 그럴 수 들긴 하거든요.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네. 사실 썸네일만 보게 되면은 누구나 봐도 이제 속을 만큼 그럼요.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을 찾았는데 AI를 이용해서 1시간 만에 만든 거라고 밝혀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좀 전에 들려줬던 이 영상 같은 경우는 5분도 안 걸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좀 더 전문가이긴 하겠지만 네. 시간이 좀만 흐르면은 누구나 이 정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서 사기나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이거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간단히 네. 설명드릴게요.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잠깐만요. 근데 이런 왜 사진을 사죠? 네. SNS 아마 하시다 보면은 네. 이런 연락들이 오긴 할 거예요. 이 사진 저희가 써도 될까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긴 하거든요. 네. 저도 가끔 왔어요. 그러면은 돈을 준다고. 네, 뭐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서 제가 찍은 사진 가지고서 자기네에다가 포스팅 하겠다라고 해서 뭐 쿠폰을 뭐 5,000원짜리 주겠다, 10,000원짜리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끔 와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이제 허락을 하고서 이제 줬죠. 근데 이게 이제 사기로 요즘에는 또 네? 이용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네, 네,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승환 아나운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네. A라는 사람이 이제 연락이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린 사진 중에서 이거 이렇게 6장을 제가 뭐 3,000만 원 사겠다. 3,000만 원 너무 세군요. 감사하죠. 300만 원 정도 할게요. 네, 300만 원 정도 사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갔어요. 그러면은 진짜요? 라고 하고 연락을 주겠죠. 당연하죠. 돈을 주겠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라고 해서 이제 나는 하면은 그냥 찍은 건데.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NFT 형식으로 주겠다. 토큰 뭐 이런 네, 거. 토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주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명한 뭐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뭐 괜찮겠거니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A라는 사이트로 또 접속을 시켜줘요. 그러면 일로 가서 여기다 회원 가입을 해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럼 그래도 가입을 하겠죠. 그 유명한 사이트예요, 보통은? 아니요, 유명한 사이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더리움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속는구나.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해요. 가입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기가 이제 발동하는 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예. 유명한 사이트 맞아요. 예. 유명한 사이트가 맞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의심 안 하죠. 네. 일단 가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한 다음에
그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300만 원을 보내줄게. 근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 당신이 받으려면은 10만 원의 수수료가 먼저 필요해. 그래서 10만 원을 먼저 보내줘. 라고 하면 10만 원을 제가 보내겠죠. 네. 그 다음에 튀는 거예요. 아, 그 10만 원 먹으려고. 맞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고도 잘 안 하는 게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정도가 타겟이고 아이고. 금액도 1, 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고. 신고도 잘 못하고서 그냥 진행되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세상에 네. 세상에. 아, 참 안타깝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그죠. 그 요즘 SNS 보면은 또 유명한 사람들을 사칭해서 사기치는 것 같은 광고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봤는데 혹시 이것도 연결돼 있나요? 네, 인공지능이랑?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 사기가 사진이나 그림 뭐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페이스북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관계를 이용한 이 로맨스 스캠 형태가 좀 많은 거죠. 아, 네, 사실 제 지인도 최근에 당해가지고 연락처를 주고. 네, 한 네. 2억 정도를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그 얘기는 제가 얘기- 좀 이따 해드리고 아, 해줘도 돼요, 친구인데? 뭐 괜찮을 일단 거예요. 저희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네, 이따가 해드리고 네. 우선 이제 많은 최근에 유행하는 형태를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 아나운서님도 쓰면서 네. 유명한 사람들이 뭐 돈을 당장 뭐 월 1,000만 원씩 벌게 해줄게요.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네. 뭐 백종원, 네. 혹은 뭐 슈카월드 이런 사람들이 광고 모델로 나와가지고서 이제 광고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보신 못 적?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제가 굉장히 SNS를 잘 안 해요. 많아요. 아, 네네. 예.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대부분 이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광고가 있다고요? 네. SNS에? 심지어 대통령도 나옵니다. 그게 안 믿기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대통령도 나와가지고서 네. 여기 연락을 주시면은 뭐 무료로 전자책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다음에 뭐 투자 그 누가 봐도 사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봐도 네. 사기인데 이 종류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종류가 많아요. 아. 어디는 무슨 커뮤니티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있고요. 네, 혹은 네. 뭐 카카오 단톡방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것도 있고, 혹은 전화번호만 수집해가지고서 전화번호로 이제 사기 전화를 또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가짜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신고를 했어요. 네. 삼성에서도 신고하고 뭐 백종원 선생님 쪽에서도 네. 신고하고 했는데 이 페이스북에서는 이 광고가 문제 없다. 페이스북이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게 얘기는 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인 거고. 아, 예. 근데 페이스북이랑 그 인스타그램이랑 같은 회사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신고를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물론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에다 신고하면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나라에다가 경찰서에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똑같아요. 온라인 내에서 남의 이름을 사칭할 때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것도 이제 난리인 거죠. 법이 없어요? 네, 법이 없다라고 이제 실제로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에서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황당하네요. 근데 예. 지금도 이게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계속 나와요. 어저께도 이제 해당 광고가 또 나오는 거 보고 저도 놀랐는데 왜 이럴까라고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말도 안 되네요, 진짜. 근데 대형 유튜버 슈카월드도 당했네요. 네. 이거 어떻게 당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당했다기보다는 네. 그 사람을 사칭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 사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네. 이 사람이 뭐 당연히 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슈카 얼굴을 그대로 써가지고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합성시키는 게 있고요. 합성도 AI로 시키는데 사실 제가 보면은 그냥 티가 확 나는데 일반 사람이 보면은 티가 안 나나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슈카월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의 책을 안 들고 있지만 들고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드는 거죠. 아하, 네, 그렇게 해서 책 광고 마치, 이런 네, 부분. 책 광고인데 책 광고가 사실상 아니에요. 주식 단톡방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이런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연락처가 어딘가에 노출이 됐나 봐요. 전 주식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네. 경찰에 얘기해도 그렇게 법이 없다. 그럼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약간 답답하네요. 네. 아까 제가 2억 손해본 네. 피해본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해외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해외에서 나는, 이 대답밖에 이제 없는 거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 100만 원 돌려받으려면은 50만 원 더 입금해라.
200만 원 받으려면은 100만 원 더 입금해라 이런 식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입금하면 안 네, 되는 아까 거잖아요. 2억도 원래 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다가 이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커진 진짜요? 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으려고 더. 네네. 아 근데 얼마나 또 마음이 그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 근데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세상 ITC가 지금까지 그 송태민 소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조심해야 된다. 절대. 맞아요. 예. 무조건 의심하고서 예. 모르는 사람하고 대답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예. 광고를 보면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된다. 예, 무조건 광고다라고 생각하고 걸러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태민 소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네, 해녀였습니다. 4030님 해녀, 6115님도 해녀요 보내주셨고요. 아침마다 잘 듣고 있다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6115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8421님 해녀 강한 어머니상으로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516님 아침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춥지만 운동 많이 하세요. 정답은 해녀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야 이런 날 소장님 운동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이불 속에 있어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2516님 계속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지난해부터